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 12일에 바이오는 미국부터라고 그래가지고 썼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XBI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ETF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ETF가 지금 주가가 한 지금 135불 정도, 지금 촬영일이 9월 2일인데 135달러 정도 되고요. 리포트 냈을 때 한 125달러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흐름이 지났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최근에 이 XBI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이 XBI라고 하는 ETF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특히나 이 XBI라고 하는 미국 바이오 ETF는 이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제약시장의 규모가 GDP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리고 혁신하면,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 드렸던 백신 가격 올려도 잘 팔아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이오라고 하는 업이 미국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말씀드렸었고요. 그 논리가 저는 지금도 전혀 훼손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냈고요. 3가지 정도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 5개월간의 주식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주가 흐름 관점에서 왜 XBI가 괜찮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4월 달에 리포트 냈을 때가 120달러 중반이었고요. 그리고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았다가 6월 말에 다시 120불 언저리로 빠졌고,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8월 중하순쯤에 다시 120불 정도를 찍었고요. 지금 이제 135달러 정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난 5개월 동안 3중 바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업종이 3중 바닥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이 120달러라고 하는 게 지지선으로 보통 작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120달러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고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월, 특히 한 3월 정도, 4월 정도부터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업종의 주가가 되게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게 되게 주가가 좋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미국 페드에서 테이퍼링 하네, 금리 올리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좀 안전한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뭘 샀냐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을 샀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특이하고 희한한 게, 이제 한국적인 사고로 보면 이런 IT 기업들은 원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좀 불안하고 뭐랄까 좀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한국 갈 때는 많았었는데, 이 미국 기업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은 성장성도 높고 새로운 사업이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 핸드폰 없이, iOS 없이 살 수 있느냐, 구글의 검색 없이 살 수 있느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나 이런 게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은 좋은 필수 소비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거 사야 되겠다. 특히나 이런 게 지금 PER이 30에서 35배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높아 보이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기대 수익률이 3%, 3.5%예요. 여기에 배당까지 감안하면 4%가 넘으니까 미국채 1%에 비하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 기업들의 안정성은 미국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거예요. 이거의 반대급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소형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가 4월부터 쭉 약했죠. 저희가 구독자분들 잘 아실 것 같은 아크나 또는 신재생, ICLN 같은 ETF나 또는 스펙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다 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주식시장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계속 끝나가고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는 4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알거든요.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시작은 하겠다. 금리는 23년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뉴스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형 정보기술주도 좋은데
투자자들은 아마 이제 중소형 성장주를 찾으려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XBI라고 하는 ETF의 3중 바닥에도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135달러 정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120달러 근처에서는 지지선일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인데요. 결국 바이오 기업들은 뭐 실적을 내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이 하는 일은 돈을 빌리든지 또는 주식시장에서 증자해서 돈을 조달을 하든지 해서 임상을 해요. 임상을 해가지고 뭐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주가가 왕창 오르거나 뭐 인수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임상을 하고 있으면 뭐 실적과 무관하게 펀더멘탈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어떠냐면 매 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임상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무슨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왔다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업데이트 해주는 게 현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금이 예를 들어 100원이 있다 지금 이번 분기 말까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뭐 몇 년 후까지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몇 기업들을 좀 자세히 봤는데 대략적으로 2023년 정도까지는 현금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겪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임상은 2020년, 21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큰 데이터를 보자. 미국의 그 FDA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clinicaltrial.gov에 나오면 미국의 분기별 임상시험 건수, 그다음에 임상시험 건수 대비 결과 나온 건수 같은 거를 발표를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증가폭 자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진행되고 있는 임상 중에서 결과가 나온 비율도 역대 평균이 한 15%쯤 되거든요. 그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도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현재 전체 데이터로 보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이쪽 임상도 잘 되면 이 XBI라고 하는 ETF는 19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된 ETF인데 이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문제가 현재 없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시황에 따른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이제 요 전에 책 소개해 드릴 때 이제 뭐 무슨 장세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조금 대입을 해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의 시장이 어떤 것 같냐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중간 반락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빠졌었고 미국도 오르긴 하지만 신고가를 내긴 하지만 탁 치고 가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진짜 실적 장세가 온다고 믿게 되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세게 가겠죠. 또는 장세가 오기 전에 한번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이라고 저는 보는데 요 사이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찍는 날이 9월 2일입니다. 이제 9월 달이 되면 미국은 어떤 일이 있냐면 6월, 7월, 8월 이걸 한 분기로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도비 같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닝에 대한 워닝 레터 같은 게 없다는 걸 보면 아마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6, 7, 8월 분기가 7, 8월 두 달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는 7, 8, 9월 이 분기 실적도 보통은 양호한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으로 보면 10월 달까지의 실적, 10월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을 텐데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보세요. 1분기의 실적 발표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분기 보고 싶다 이랬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라면은 3분기가 아니라 하반기 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러면 4분기가 아니고 내년 보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오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추정치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년 실적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S&P 500 기준으로요. 내년 EPS가
올해보다 1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 성장에다가 현재 22배 정도의 P를 감안하면 주식의 이론적인 기대 수익률이 14%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투자자들이 실적 장세라고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장세라고 믿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소형 성장주에 사람들이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 나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나는 회사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보더라도 지금 중소형 성장주가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 맞는 업종 중에서 저는 이 바이오가 좋아 보이는 게 일단 고점 대비로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이 주가 흐름도 괜찮아 보여서 저는 이제 중소형 바이오를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8월 24일에 저희가 내는 이글스라고 하는 월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